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 뉴스입니다. 2022년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리 보기가 시기적으로는 맞지만 이미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거 확정된 사항이고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정보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는 창업성장 지원 사업 디딤돌 첫걸음 지원 사업에 대한 정식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12월 28일부로 올라왔고요. 오늘은 세부적으로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한 10분 이내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말씀드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은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지원 사업은 이제 그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뜬다 그러면은 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기술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정보진흥원 기종원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 공고가 나오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smtech.go.kr이라고 해서 smtc.go.kr이라는 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뜨고요. 제가 요 밑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디딤돌 첫걸음 1차 시행 경고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거 이외에도 뭐 사회 문제 해결형, 그다음에 뭐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서 뭐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뭐 전략형 해가지고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지금 한 번에 다 올라왔어요. 지금 어저께 올라왔고 접수 기간은 지금 모두 다 1월 12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접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제 지원 기간 보시면 약 2주 정도 이제 지원 서류를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지면 여러분에게 3주 플러스 알파 뭐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뭐 연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제외하면은 한 3주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첫걸음 지원 사업이죠. 아무래도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처음으로 R&D를 하는 기업이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게 첫걸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첫걸음이 가장 고 단계의 기업들한테서는 받을 수 있는 R&D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어떤 그 비용도 그 지원 금액도 크고 어떤 지원 사항도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SM테크에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시면 사업 공고가 나와 있고 첨부 파일 남아 있고 제출 서류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말 동안에 뭐 사업 계획서를 안 쓰시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미리미리 써서 준비해 두시면은 나중에 조금 편해지기는 해요. 이것도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도 디딤돌 달라진 점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그 통합 공고 한번 나왔을 때 간단하게만 그 오버뷰를 잡았는데요. 거기는 서류를 기반으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오늘 본격적으로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좀 충격적으로 달라진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원 규모를 보면 첫걸음에 한정을 지어보면은 상반기와 하반기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통 1월 달쯤에 지원을 못 하겠다 싶은 기업들은 보통 한 5, 6월 달에 뜨는 하반기를 지원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공모의 하반기가 날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1차 상반기 자유공모가 430개 내에 470억 원. 작년도 1차 기준을 제가 여기다 올라오진 않았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반기가 없어요. 근데 하반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창경센터 추천. 이게 뭐냐면은 올해 새로 생긴 건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기업들만 대상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470억 원 정도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못 썼네요. 이게 470억 원이 아니고 192억 원 정도 192억 원이 돼 있었고요. 이거 좀 고칠게요. 192억 원 정도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과제 수는 320개 정도다. 이게 일단 하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디딤돌 지원 사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1월 달에 지원해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올해 디딤돌은 날아간 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반기에 창경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은 예창패, 초창패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기업들만 되는 거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되게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고 꼭 무슨 정부 지원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창경센터 안에서 돌리는 여러 가지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랑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연고지가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창경센터랑 어떤 관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5, 6개월 사이에 창경센터가 믿고 추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어떤 인연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창경센터 안에서도 사실은 뭐 예창폐, 초창폐 참여 기업이건 아니면 뭐 입주 기업이건 어떤 형태로든 인연을 맺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창경센터 추천을 받아서 간다. 연고지가 없는데. 이미 그쪽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창경 추천 쪽은 거의 기대를 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디딤돌은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올해 조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창경센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걸 왜 했는지는 대충 상상은 되는데 제가 뭐 여기가 뭐 정부 지원 사업 비판하는 곳은 아니라서 할 말은 많은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바가 없는 건 아니네요. 자,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324억 원의 예산으로 360개 내외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그 상반기에 자유공부만 따져도 여긴 430개, 여긴 360개니까 요것만 봐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창경센터까지 합치면은 실제로 780개잖아요. 그럼 거의 2배가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창경센터가 그러면은 와도 뭐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경쟁률은 확실히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차에 창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서 내려고 생각했던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같이 넣었을 테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창경센터 추천이라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320개 내와의 그 선정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430개 쪽에 조금 덜 몰리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률이 낮아진 건 사실인데, 근데 실상적으로 보시면은 재작년에 그 디딤돌이 꽤 많이 뽑았어요. 재작년 디딤돌이 780개 정도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확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700개는 아니고 650 몇 개인가 그 정도 뽑았나? 하여튼 대충 그 정도인데 작년에 디딤돌 첫걸음 나올 때 반토막을 냈거든요. 거의 40% 깠다고요. 그러니까 60% 재작년에 60% 수준이 작년 수준이었고 올해는 그거보다 늘었으니까 좀 개수는 늘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지원 예산 자체가 1.5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으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총평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아진 건 사실이다. 근데 재작년 정도의 수준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떤 특별한 연결 관계가 없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작년보다는 어려웠고 작년보다 조금 쉬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좋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다.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럴 때 나오는 말은 하나잖아요. 뭐 선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경쟁률이 뭐 2배가 되고 1배가 되고는 되게 의미가 크긴 하지만은 뭐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일단은 열심히 사업계획서 써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전략형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혹시 기업들 갖고 계신 그 지금 여러분 아이템이 디지털 혁신 쪽, 성장 동력, 빅3, 백신 원부자재, 소부장, 그다음에 그린 뉴딜 뭐 요런 관련 분야라 그런다면은 뭐 이렇게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전략형으로 한 번에 크게 가가지고 빨리빨리 성장해서 그냥 정부 지원 사업을 졸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좀 한번 기업의 그 10년지 대계를 보시면서 우리 회사가 좀 1년 정도는 좀 더 이렇게 숙성을 해서 좀 더 단계별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은 첫걸음 하시고, 그냥 빨리빨리 지원 사업 받아서 빨리빨리 하고 빨리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자체적으로 갖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아예 전략형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과제 수는 조금 적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또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비용 자체가 지원 금액이 크니까 되게 괜찮긴 합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통합공고문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저는 그 페이퍼에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의 80%까지만 지원하고 20%는 기업이 부담한다. 그 20% 중에서 전체 20%는 현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였냐면은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라고 하는 거를 특별 지침으로 해서 그거를 반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번에 나왔던 통합공고문은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기준 20% 기준을 했다 그러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가 특별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고문에는 20%로 돼 있지만은 이 디딤돌 R&D 지원 사업의 경우에
지금 부담 연구 개발비가 10%로 완화를 시켰고 현금도 10%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여러분이 최대 1.2억 원의 개발 비용을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서 지원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총 사업비는 1억 3,334만 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연구 개발비 1억 2천만 원 딱 받을 수 있고 차액인 1,334만 원 중에서 현금 134만 원을 여러분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제 1,200만 원이죠. 요거 제가 지금 오타를 냈는데 고칠게요. 1,200만 원은 여러분이 이제 현물로 계상을 하시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하반기에 디딤돌 선정된 기업과 거의 유사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 한도가 1.5억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하반기에는 전부 다 1.2억 원 수준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하반기랑 올해는 크게 지원 금액이나 지원 조건 다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80%라서 아 이거 개인 부담금 세긴 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은 건 있네요. 자, 디딤돌 첫걸음 신청 자격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따라가지고 창업 7년 이하일 것, 매출액 20억 미만일 것. 근데 매출액 20억이 넘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딤돌까지는 굳이 하실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 7년까지 되니까 올해 좀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디딤돌을 좀 이후에 하셔도 되는데 뭐 올해도 코로나 그 특별부담 완화가 있어서 조금 지원할 때 부담이 좀 덜한 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 첫걸음은 일단 중기부 기정원 쪽에서 모아는 R&D 지원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받으면 이거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올해 무조건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뭐 세부 과제별 자격은 직접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첫걸음 신청 기업 같은 경우에 예시가 하나 있는데 재무 요건, 그러니까 부채비율 1000% 이상이면 원래 되게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완전 자본 잠식이나 이런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쓰겠다. 왜냐하면 보통 1차 년도, 2차 년도 그런 1년차, 2년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넘어가고 자본 잠식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그냥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성장통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디딤돌 R&D 사업계획서 쓰셔야죠.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뭐 굳이 얘기하면 뭐 3주하고 4일 남았는데 뭐 지금 뭐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뭐 하겠어요. 그래서 R&D 사업계획서 쓰는 법은 이제 강좌가 있습니다. 제 그 유튜브 홈페이지 제일 처음에 가보시면 여기 재생 목록에 디딤돌 R&D 지원 사업 특강 따로 빼놨고요. 뒤쪽에 제가 한 10몇 개 정도 나왔으니까 요거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게다 재생 목록 걸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콘텐츠 기획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디딤돌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작년 대비 달라진 것도 있고 조금 팁 같은 것도 있긴 해가지고 사실 2개 정도 콘텐츠를 기획하고는 있습니다. 기획하고는 있는데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 3, 4일째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콘텐츠를 하나 정도는 올릴 거예요. 최소 하나는 올릴 건데, 이제 올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아이템으로 선정을 할까? 과거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올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디딤돌이 낼 만한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개 콘텐츠를 하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쪽이 실제로 서식이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는데, 제가 그 바뀐 서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상품 특강으로 유료 강좌로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는 게 이게 웬만하면 1월 초순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콘텐츠들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이런 거 하나 하려면 거의 일주일 정도를 해야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콘텐츠가 한 4, 50분짜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장담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올려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약속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달라진 점하고 이제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목 상태가 안 좋지만은 빨리 이제 올렸고요. 그러면 연말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한번 꼭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편안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